만약에요, 우리가 매일같이 믿고 의지하는 그 숫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심스러워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했던 단 하나의 통계가 어떻게 조직 전체의 신뢰를 뿌리채 흔드는 거대한 위기로 번졌는지 그 전말을 자세히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. 숫자는 굉장히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숫자 뒤에 생명을 불어넣는 보이지 않는 힘, 그게 바로 신뢰라는 거죠. 자, 바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례처럼 그 숫자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정확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모든 것의 시작은요,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한 장의 보도자료,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단 하나의 숫자였습니다. 바로 이 숫자, 2,400명입니다. 대한상의가 이 숫자를 딱 제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. 해외로 이주한 고액 자산가의 수가 전년 대비 무려 2배나 급증했다는 거예요. 와,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죠. 그런데 이 숫자가 왜 유독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을까요? 그건 바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였던 상속세 문제랑 연결이 됐기 때문입니다. 이건 뭐 단순한 통계 오류를 넘어서서 정치적 논쟁의 한복판으로 그냥 뛰어든 셈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작은 오류 하나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그리고 조직적 위기로 번져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.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. 2월에 자료가 발표되자마자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데이터 계산 방식이 좀 이상한데?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고요. 여기에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순식간에 가짜뉴스 논란으로 번져버렸습니다. 그리고 결국엔 정부가 공식 감사에 착수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진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공신력이라는 개념이 정말 중요해집니다. 대한상해 같은 경제단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요, 사실 법적인 권한이 아니거든요. 저 기관이 내놓는 자료는 믿을만하다는 사회적인 믿음, 즉 공신력이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. 이렇게 뼈아픈 위기 앞에서 최태원 대한상해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. 무려 100분간의 타운홀 미팅을 열어서 이 조직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 그 계획을 직접 발표했습니다. 최 회장의 이 한마디에서 이번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,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한상해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처방이 뭐였냐면요.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었습니다. 먼저 그동안 좀 느슨했던 연구 과정을 꽉 잡기 위해서 연구 전체를 책임지는 총괄직을 새로 만들고 앞으로 외부로 나가는 모든 자료는 팩트체크를 의무화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죠. 바로 보도자료를 몇 건 냈느냐로 평가받던 기존의 문화를 질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개혁안을 제시한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과 조직에 수십 년간 뿌리내려온 관행을 바꾸는 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.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슬라이드가 대한상해가 마주한 딜레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머리로는 정확성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몸은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속도와 양의 압박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거죠. 이 문화적인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. 결국 이 개혁의 성패는 딱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. 우리 조직에선 앞으로 무엇을 잘한 일로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, 즉 평가 시스템을 실제로 바꾸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킬 수 있느냐,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진정으로 신뢰받는 연구 조직이 되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? 세계적인 싱크탱크들이 따르고 있는 일종의 골드 스탠다드를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신뢰를 쌓기 위한 최고의 표준은 뭘까요? 단순히 내부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게까지 검증을 맡기는 다층적 시스템을 갖추고요.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 심지어 이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히기까지 하죠.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대한상의의 개혁안을 우리가 평가하게 될 아주 명확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. 네,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. 신뢰는 말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.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일관된 행동과 결과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명해내야만 하는 것이죠. 대한상해의 100분 타운홀 미팅은
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. 하지만 조직의 권위를 온전히 되찾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죠.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 조직의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쉽고 또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